캔 통신과 관련된 이런저런 개략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주체가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매체가 필요할 텐데 만약 무선 통신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결국은 전선으로 서로를 연결해서 어떤 전기적인 신호를 주고받아서 통신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기 이 두 개의 제어기가 있는데 두 개의 제어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전선 하나를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어기가 하나 추가가 되면 이렇게 전선 두 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어기가 또 늘어나면 이제 선이 3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늘어나면 선이 4개가 필요하고 또 늘어나면 선이 5개가 늘어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걸 느끼면 되냐면은 선이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다. 이거를 느끼면 됩니다. 딱 봐도 너무 복잡하죠. 실제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사람도 이 똑같은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이 많아지면은 지금은 제가 그림상에 이렇게 그냥 선을 하나 그었을 뿐이지만 실제 세계에서 이 선 하나하나가 결국은 전선이 될 것이고 전선은 부피와 무게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많아질수록 무게가 늘어날 것이고 무게가 늘어나면 자동차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애초에 선이 많으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이 선이 어떤 제어기에 연결된 건지 찾기도 힘들고 굉장히 관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을 그냥 하나 딱 추가를 하고 말았지만은 실제로는 이 제어기 하나하나에 이런 MCU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이 MCU의 다리에 선을 연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선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여분의 다리가 있어야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조향장치를 개발하는 하드웨어 개발자는 나중에 얼마나 많은 제어기가 여기 추가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핀을 얼마나 여분을 둘 것인가 이거를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여분만 있다고 끝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에 선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다른 제어기가 정보가 필요해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은 선만 이렇게 연결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MCU에 동작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선만 연결한다고 무조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 포트로도 메시지를 보내겠습니다 하고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야지 이쪽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분의 핀을 얼마나 둘 것인지도 문제고 그리고 제어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어기가 추가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때마다 소프트웨어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캔 통신에는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이런 관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큰 특징이 있냐면은 캔 통신은 토폴로지가 버스형 토폴로지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낯설 수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어기랑 제어기를 이렇게 1대1로 서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에 버스라고 불리는 공통선을 두고 각각의 제어기들은 여기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싶으면 여기 버스에다가 딱 연결을 해서 쓰면 됩니다. 반대로 제거를 할 때도 얘네를 그대로 놔두고 본인 것만 이렇게 딱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어기들을 확장하고 제거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딱 봐도 그림이 앞에서 봤던 그림보다 훨씬 단순하고 필요한 전선도 굉장히 아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 것이고 그럼 연비가 더 좋아질 거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캔 통신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것이 모두 브로드캐스트 방식으로 보낸다는 건데 브로드캐스트 방식이 뭐냐면은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두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에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얘가 여기에만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런 게 없고 캔 통신에서는 메시지를 보내면은 무조건 이 모두가 공통선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에 있는 제어기가 보내도 모든 제어기에게 송신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캔 통신의 메시지에는 그 목적지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전체 네트워크에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로 누군가가 제어기를 만들었을 때 여기 이 1번 제어기한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나도 정보를 줘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제어기 가져와서 선을 여기에 딱 연결만 하면은 어차피 얘가 메시지를 보내면 결국은 네트워크 전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쪽에도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보내면은 누구나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그 메시지를 받은 대상은 그게 필요하면은 본인이 쓰는 거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무시를 하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통신을 하면은 무조건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단점을 예로 들어보면은 여기 1번 제어기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지속적으로 이상한 정기적인 신호를 내보낸다고 하면은 이 정기적인 신호가 공통선을 타고 모두에게 전달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때 2번, 3번, 4번 제어기는 정상적으로 통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번 제어기가 보내는 이상한 신호 때문에 통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CAN 프로토콜에서는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장을 감지해서 이 버스오프라는 스테이트에 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버스오프 스테이트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통신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번 제어기가 계속 고장이 나서 버스오프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통신에 참여를 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제어기들은 비록 1번 제어기가 보내던 메시지는 받을 수 없지만 적어도 이 2번, 3번, 4번 메시지끼리는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따로 파트를 빼가지고 강의를 할 것이고, 이번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는 토폴로지가 버스형 토폴로지라는 거, 이 중앙에 버스에 딱 연결해서 쓰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메시지를 보낼 때는 전부 브로드캐스트 방식,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제어기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거,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